안녕하세요. 스택코딩입니다. 파이썬으로 배우는 실전 프로그래밍 입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딩 시작 반드시 필요한 개념을 좀 간단하고 빠르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딩을 일단 하는데 필요한 것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란 우리가 0과 1로 컴퓨터한테 이진수 체계로 명령을 사실 내려줘야 되는데 기계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내려줄수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쓰이는 인간 사고체계에 가까운 어떤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컴퓨터에게 우리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어나 이제 우리 한글 같이 기초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문법들을 이용해서 이어붙여서 어떤 만들어진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응용해서 최종적으로 기능과 기초 문법을 이용해서 응용을 하여 최종적으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부터 진행을 좀 해보고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었었죠. 이렇게 영어에도 문법이 있듯이 관용구,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문법들이 묶여진 것들을 우리가 기능, 다른 말로는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한 페이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엑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엑셀에서 이렇게 숫자가 쭉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다 더해라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sum이라는 어떤 함수죠.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우리가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더할 수가 있잖아요, 숫자를.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um C3부터 C10까지 이렇게 더해라 라고 명령어를 우리는 내리면 되는데, 이 하부단에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제가 대략적으로 좀 작성을 해봤는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이진수가 컴퓨터에게 최종적으로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되죠. 어떤 함수가 어떠한 동작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면은 우리는 이러한 부분, 로우 레벨 1, 로우 레벨 2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몰라도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시피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함수 또는 모듈이라고 마찬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기본적인,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세 가지 부분이에요. 바로 프린트, 그 다음에 인풋, 타입이라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팅을 했던 주피터 노트북이죠. 주피터 노트북이 있어요.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엄청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명령을 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컴퓨터에 전달할 때는 Shift Enter 또는 Ctrl Enter로 명령을 전달합니다. 한번 위에 것부터 차례대로 해볼까요? 보시면 여기 세 가지가 있죠. 프린트, 그리고 인풋, 타입 이란 게 있어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프린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2, 3, 그리고 Shift Enter를 누르면은 이거를 출력해줘, 컴퓨터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사실 이 하위단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되고, 그 밑에는 기계어로 구성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동작의 원리가 존재하겠지만은, 우리가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썸을 쓰다시피 마찬가지 이런 부분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어떤 명령어가 어떻게 컴퓨터를 동작시키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해볼게요. 프린트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한글로도 해보고요. Shift Enter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input이라고 해볼게요. input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요. 이렇게 input 그리고 입력하세요 라고 명령어를 전달하면 무언가 입력을 내리겠다 라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컴퓨터한테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형태를 출력해 보세요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가장 문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번 시간에 활용할 문법들이 활용할 것들이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프린트 말 그대로 출력하다라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이 가로 안에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어떠한 정보를 출력해라 컴퓨터한테 출력하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문법이고 input은 명령을 받겠다라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아직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a는 1, 그 다음에 type a 라고 입력했을 때 int 라고 나와요. 어쨌든 이것도 이 부분은 이 a의 데이터의 타입을 알려주세요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바로 안 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가 각각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은 지속적으로 할 거라서 바로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게 기초 문법이 있고 명령을 내렸을 때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고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에러가 뜨죠. 이 문장이 틀렸다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법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틀린 문장은 컴퓨터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방금 세 가지 기초 명령어를 배웠고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만 딱딱 배우고 넘어갈 거라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 첫 번째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변수와 할당입니다. 변수, 할당. 일단은 이 개념은 이렇게 한번 먼저 직접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보세요. 저도 한번 직접 해볼게요. a는 10이다 하고 Shift Enter 명령을 전달하는 행위죠. a는 10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아무런 뭐 값들이 출력되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사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행위가 이런 a라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1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한 겁니다. 10이라는 값을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라는 공간은 어떤 값, 예를 들어 9, 8, 뭐 스택 코딩이란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는 변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값을 a에 저장하는 행위, 정확히 말하면 저장은 아니지만은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a에 저장하는 행위가 바로 할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할당이란 어떤 임의의 값을 변수 안에 집어넣는다 라는 거예요. 이 a라는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할당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또 b라는 공간을 만들고 b라는 변수를 만들고 3이라는 값을 할당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c, 사용자를 할당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와 할당이라는 개념이 프로그래밍 내에는 존재를 합니다. 아시겠죠? 개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 이런 실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여기 와플이에요. 와플이 두 가지 와플이 있어요. A라는 와플이 있고 여기 옆에 B라는 와플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지름이 14cm이고 두께가 같다고 했을 때 A랑 B가 두께가 같다고 했을 때 이 A는 1,000원이고 B는 2,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거를 사서 드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이 변수와 할당의 개념을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풀어보라고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요거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든 값은 컴퓨터가 풀게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 그 안에 입력해주는 그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첫 번째 A라는 와플에 단위당 금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넓이 공식이 있죠. 넓이 구하는 거 이렇게 있고 지름 14고 보시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반지름은 7이다. 7인 와플이 있고 거기에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해볼게요. 프라이스라는 변수에 1,000원.
1000원이고 넓이는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는 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파이는 r 곱하기 3.14다 라고 하면은 이 파이가 어쨌든 이 원의 넓이를 나타내는 값이 되고요. 이 파이에 들어가 있는 이 프라이스랑 파이를 나누면 이게 결과값으로 파이를 나눠서 결과값에 저장해라 이렇게 한번 전달해보고 아까 배웠던 우리가 프린트라는 것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출력하세요 라고 한번 해서 명령을 내릴게요. 그럼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넓이당 이 둘레의 단위 넓이당 6.4원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방금 한 행위는 변수를 만들어두고 할당을 하고 또 변수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값을 할당하고 마지막으로 변수와 변수끼리 우리가 할당된 값을 통해 나눠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렇죠? 다음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반지름이 9입니다. 9이고 가격은 얼마인가요? 2,000원이죠. 2,000원. 그 다음에 파이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고 리절트 값도 결과값도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쓰고 결과가 뭐예요?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이건 7.8원이에요. 뭐가 더 이득이죠? A라는 와플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와 할당은 단위 넓이당 6.5원과 7.8원 이건 A고요. 이건 B고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조금 더 합리적이다 라는 값을 컴퓨터가 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행위는 변수에 이렇게 값을 할당하는 행위가 반드시 이러한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키려면은 이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변수와 할당을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도록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그래도 변수와 할당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앞선 예제와 같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한테 뭔가를 풀어내게 하려면은 뭔가 우리가 명령을 내리려면은 일단 다 알려줘야 돼요. 얘는 이거고 쟤는 저거고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풀 수 있고 그 알려주는 행위를 공간을 만들고 값을 넘김으로써 컴퓨터가 알 수 있고 풀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수와 할당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유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료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풀어본 여기 이 문제에다가 한번 쌍따옴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Shift Enter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겠습니다. 타입 에러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띄우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쵸? 어쨌든 컴퓨터에서 뭔가 에러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에러, 우리가 가장 많이 앞으로 좀 보게 되고 부닥칠 수 있는 에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냐? 바로 자료형이라는 개념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컴퓨터가 사실 의외로 멍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 멍청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연산은 누구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뭐 진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죠. 뭐 그런데 근데 이 보시면은 컴퓨터에게는 우리가 아까 변수와 할당에도 그랬듯이 값을 다 알려줘야 돼요. 값을 이렇게 다 알려줘야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명령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값을 표현할 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값이 나눠져 있어요. 그 값은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친 것만으로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띄웠죠.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컴퓨터한테 이해할 수 있는 값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는 동일한 자료형끼리만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직 모르시겠죠? 다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아직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A라는 값에 1을 넣고요. 그렇죠? 아까 배웠던 타입이라고 해서 Shift 엔터를 입력하면 int라고 컴퓨터 출력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A라는 값에 똑같이 1이라고 넣었을 때
넣고 쌍따옴표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ype A라고 했을 때 str이라고 컴퓨터가 출력을 해줘요. 이건 데이터 형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초 문법인데요. 어쨌든 다르죠. int고 string이다. 다르게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이터의 형태, 이 변수의 형태끼리는 연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할 때 동일한 자료끼리 연산이 가능하도록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료형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숫자 형태 1, 2, 3, 4, 100 이런 숫자 형태를 입력을 할 때는 A는 방금 전에 했듯이 1,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문자 형태를 입력할 때는 A는 쌍따옴표로 붙고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컴퓨터가 같은 1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따옴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컴퓨터가 얘는 문자구나 얘는 숫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A는 하고 대괄호를 열어주고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얘는 또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리스트라는 형태로 받아들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형태가 있고 그것을 바로 자료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료형.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타입끼리는 연산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문제, 파이 문제, 와플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컴퓨터에게 이렇게 입력한 경우는 문자기 때문에 서로 연산이 안 됩니다. 여기서요. 문자와 숫자는 연산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에러가 난 거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숫자형 보시죠? 숫자형으로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자료형끼리 연산이 돼서 이렇게 값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냐에 따라서 연산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다룰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개념이구나 라고 이건 역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막 신경 써서 그렇게 외우거나 안 하셔도 돼요. 잠깐 오늘 배운 것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기능 중에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프린트, 인풋, 타입이란 부분을 배웠고요. 프린트는 뭔가 출력을 하라 라는 명령어고, 인풋은 어떤 걸 입력받기 위한 명령어, 타입은 데이터 형태를 구하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변수와 할당에 대해서도 빠르게 배웠어요. 변수라는 것은 컴퓨터한테 어떤 공간을 변수라는 것은 어떠한 변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고 우리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할당의 행위를 통해서 와플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수와 할당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컴퓨터한테 우리가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 컴퓨터는 멍청하기 때문에 뭐야, 또 저것은 뭐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의 개념,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태에 맞춰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자료형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정수형, int, a는 1 이러면 컴퓨터가 정수형, 인티저라고 표현하는 정수형으로 컴퓨터가 받아들이고요. 또 실수형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문자형은 a는 1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형태 바로 스트링이라는 문자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수형 그다음 문자형에 대해서 배워봤고 와플 계산기 문제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오늘 배운 것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이런 부분까지 정리가 되셨으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어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어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앞서 이러한 변수와 할당 그리고 자료형의 개념을 다시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